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다양한 분들의 사연을 하루 정리하며 잠들기 전에 듣곤 했는데 오늘은 무슨 용기가 났는지 저도 이곳에 제 인생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지금 40 중반이 넘어가는 나이에 저는 일찍이 이혼하고 혼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변에서 하나같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살만 빠져도 남자가 혼자 사니까 그렇지. 누구라도 만나 제발. 이래서 남자는 여자가 필요한데 얼굴 꼴 좀 봐. 혼자 사는 남자 티가 난다는 말 때문에 더 신경 써서 챙겨 입고 살았는데 그래도 어딘가에 손 닿지 않는 티가 나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섬세하진 못하니까 그렇다고 저 챙겨줄 사람이 필요해 여자를 만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굳이 마음이 가지 않는 상태라 그렇게 애를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여자들만 있어도 저에게 다 소개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억지스러운 만남으로 만나려니 부담이 크더군요. 여자분께도 죄송스러운 기분이 들기도 했고요. 사실 제가 결혼한 후에 1년쯤 되었을 때 바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땐 제가 워낙 아이를 예뻐하고 좋아해서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컸어요. 좋은 아빠, 다정하고 친구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도 많았죠. 그래서 결혼 전부터 부모 교육 같은 것들이 있으면 다 찾아서 수강도 하고 제 나름 부족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생각이 있었죠. 그리고 제 아내도 그런 생각을 다 알고 있었고 부담이 될까봐 보채진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우리는 아이 가질 준비를 하게 됐죠. 그리고 어느 날 아내의 지갑에서 산부인과 다녀온 약을 발견하게 됐고 좀 겁이 나더라고요. 좋은 일이었다면 분명히 제게 이야기를 했을 텐데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신혼식이었으니까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렇게 아내를 믿고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2개월쯤 지나도 아무런 말이 없어서 제가 먼저 용기를 내서 물었죠. 나 사실 봤어. 뭘? 당신 가방에서 산부인과 다녀온 약. 뭐든 말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대체 무슨 일 있었던 거야? 그냥 갔다 온 거야. 어디 아픈 데도 있어? 문제 있는 건 아니지? 그런 건 아니야. 그럼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돼? 아직 말하기 싫어? 아내는 마치 걸릴 게 걸렸네 하는 눈치로 포기를 한 듯 말을 시작하더라고요. 산부인과 가서 애 없애고 왔어. 뭐라고? 뭘 없앴다고? 그냥 지금은 아닌 것 같아서. 아니, 당신도 아이 준비하자고 분명히 그랬잖아. 내 아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누구보다 잘 알면서 어떻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래? 당신 답이야 뻔하지. 그걸 꼭 상의해야 돼? 당신이 임신하는 것도 아니잖아. 당신이 배 아파서 낳아줄 거냐고. 내 몸은 내가 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냐고. 이유를 말해줘. 그건 아니야. 지금 시기는 그냥 아닌 것 같아서. 애가 생겼었다고? 난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냥 더 늦기 전에 판단한 것뿐이야. 하루가 급해서. 고민하면 할수록 기회가 없었어.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애를 가진 것도 아니고 20대에 사고 치며 가진 것도 아닌데 무슨 상황이 안 된다는 거야. 난 당신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그럼 나한테 무슨 이유라도 말해줬으면 좋았잖아. 당신이 무리라고 하면 내가 기어코 낳자고 할 사람이야? 그렇게 봤어 나를? 그게 당신 몸으로 낳는다고 무조건 당신 아이기만 하냐고. 내 아이기도 하잖아. 적당히 해. 이미 늦은 일이야. 그러니까 왜? 왜냐고. 그래. 솔직히 말하면
나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애 갖고 싶은 척 했어. 그런데 사실 아니야. 그 이야기에 정말 배신감으로 사람이 들끓는 기분이 뭔지 알겠더군요. 연애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제가 아이를 좋아한다고 했고 그런 이야기에 단 한 번도 다른 의견을 낸 적이 없었는데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기분이 들었죠. 난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다 이제. 애 낳아주는 여자 필요했던 거야? 제발 나를 그렇게 취급하지 마. 나도 무서웠다고. 애 낳고 나면 내 인생도 끝인데 당신도 애만 볼 거잖아. 왜 인생이 끝이야? 가족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래? 당신은 나랑 둘이서 사는 건 가족이 아닌 거네. 꼭 애가 있어야만 가족이 완성되는 거야? 그거야 그래. 내가 그래서 당신 애만 볼 것 같아서 안 낳은 거야. 안 봐도 뻔하지. 멋대로 추측하지 마. 또 만들면 되지. 나중에 낳자. 당신은 그게 그렇게 쉬워? 우리한테 힘들게 준 생명을 자기 손으로 없애고 와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오냐고. 당신은 모성애 같은 것도 없어? 애가 무슨 인형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해. 모성애가 없나 보지 나는. 그날 이후로 아내와는 거리감이 너무 생겨서 도대체 제가 만나고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싶더라고요. 하룻밤 사이에 그 사람 영혼을 누가 가져가 버리고 지독한 여자가 아내와 닮은 가면을 쓰고 아내라고 우기고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나중엔 같이 한 방에서 잠을 자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게 각방을 쓰다가 결국은 우리 이혼하는 게 좋겠다. 그래, 애 낳아줄 여자 만나서 살아 그냥. 당신이 나를 한 번이라도 남편이라고 생각했더라면 이런 일은 안 생겼을 거야. 그렇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아내하고 더 떨어져 지낼 수 있을까 연구하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회사 일도 일부러 더 받아서 하고 집 근처에 도착해서 불이 켜진 것 같으면 주차장에 한참 차를 대놓고 앉아 버티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럴 바엔 빠르게 헤어지는 것이 낫겠다 판단했죠. 결국 서로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바닥을 보이니 관계도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 경험을 하고 나니 한동안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워졌고 그냥 혼자서 시간을 보내면서 취미도 갖고 남는 시간에는 수업도 듣고 자기 개발을 하면서 바쁘게 보냈습니다. 텅 빈 집에 들어가서 편의점 음식으로 대충 때우는 하루가 지겹기도 하고 그때마다 혼자라는 게 실감이 나서 힘들더라고요. 부모님도 만날 때마다 나지지 말고 누구라도 기회 되면 만나. 나는 혼자 된 여자도 괜찮고 이혼한 사람도 너만 좋다면 괜찮다. 서로 처지 잘하니까 욕할 것도 없고 어떠냐. 엄마, 전 아직 생각은 없어요. 자꾸 옛날 생각하면서 나쁘게만 생각하니 그러지. 잔소리 듣는 것도 괴로워서 명절에 가족들 만나는 것도 줄이게 됐고 더 혼자 지내는 생활이 되었죠. 그러다 우연히 아파트 단지에 체육시설이 생기면서 퇴근 후에 골프라도 해볼까 하면서 가까운 공원을 지나갔는데 어둠 속에서 뭔가 톡 튀어오르며 제 앞으로 오더라고요. 전 너무 놀라서 가방까지 놓쳤는데 자세히 보니 고양이 한 마리가 제 다리에 와서 꼬리를 쓱 갖다 대더라고요. 길고양이인 것 같았는데 사람 손을 탄 것 같기도 하고 애교스러운 짓이 귀여워 한참을 만져주고 있는데 그때 어머, 얘가 아무한테나 안 이러는데? 아, 주인분이세요? 아니에요. 그냥 가끔 밥 주는 정도예요, 저도. 아, 그러시구나. 저녁 되면 적적하기도 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사람이 괜히 처지는 기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공원 걷고 있는데 얘가 맨날 어디선가 저를 알고 찾아와요. 그래서 원래 이런 줄 알았는데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선택받은 거네요. 고맙네. 누가 키운 것 같아요. 그저 사람을 피하지도 않고 제가 사료를 챙겨주곤 하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차 밑에 앉아있고 그런 게 싫다면서 발로 차고 그러더라고요. 얘들도 겨울 되면 춥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건데 살려고. 그걸 못 견뎌서 참. 자기들 불편한 게 다들 먼저니까요. 아, 그쵸. 그나저나 운동 가시던 길 아니세요? 아, 네. 나중에 또 뵐게요. 책임질 일이 싫어서 한 번도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울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포근한 온도가 느껴지니 그런 기분도 썩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 또래로 보이는 여자도 저처럼 적적해서 저녁 시간을 보내면서 주변 고양이들을 돌보는 모습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돌아보니 저는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마음에 상처받았다는 걸로 다 닫고 살았던 것 같은데 손에 봉지를 들고 다니며 살뜰하게 챙겨주는 모습이 좋아 보였어요. 이곳저곳을 보고 다니는 여자가 한참 멀어질 때까지 보고 서 있었죠. 그리고 며칠 뒤 다시 그 사람을 저녁에 마주치게 됐고 안녕하세요. 매일 운동하세요? 부지런하시다. 매일같이 이렇게 챙겨주는 게 더 대단하죠. 오지랖이라고 얼마나 욕하는데요. 누가 그래요? 몇 마리나 돌보세요? 그냥 동물 보호 이런 것까진 아니고 이 근처만 해요. 산책 겸 다니다 보니까 왜 나중엔 울음소리만 들려도 배고플 시간인데 싶어서 미안해지는 거 있죠? 아, 그럼 저도 같이 돌아보고 싶은데 괜찮아요? 그럼요. 제가 혼자 밤에 다니는 게 무서웠는데 덕분에 오늘은 안 무서울 것 같네요. 혹시 결혼은 하셨어요? 어때 보여요?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누가 그러던데요? 집에 남편 있는 여편네가 이 시간에 나와서 밥 주겠냐고요. 근데 맞아요. 저 예전에 이혼하고 지금은 그냥 혼자 살아요. 저도 그래요. 공통점이 많네요. 어머, 이거 반가워해도 되는 일이죠? 이게 속사정 아는 사람한테 말하면 참 편한데 모르는 사람한테 말하려면 괜히 제가 더 부끄럽고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편하네요. 그죠. 그 마음 저도 잘 알아요. 밥은 어떻게 드세요? 뭐 그냥 회사 근처에서 먹고 와요. 집에서 처량하게 혼자 먹는 것도 싫어서 집에선 안 먹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남자분들은 챙겨 먹는 것까진 어렵죠. 혹시요, 제가 반찬 같은 것 좀 드리면 불편할까요? 손이 커서 항상 너무 많이 해서 남아요. 부담은 안 가지셔도 돼요. 그렇게 저희는 반찬도 주고받고 저녁마다 시간에 맞추어 같이 고양이 밥도 챙겨주고 산책도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아무에게도 못했던 이야기를 술술 꺼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애를 참 좋아하거든요. 좋은 아빠일 것 같아요. 이젠 팔자에 없는 일인가 싶네요. 에이, 아직 안 늦었는데요. 인연이 또 올지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늙은 남자를 못하러 데려가요. 자신감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엔 정말로 좋은 분이에요. 이혼한 일 때문에 스스로 이상한 사람 만들 필요 전혀 없다니까요. 그건 누구 잘못도 아니고 단지 안 맞았던 것 뿐이니까. 정 없음 제가 데려갈까요? 네? 귀 빨개졌어요. 농담 아니에요. 잘 생각해봐요. 뜻하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날 이후로 제 호감이 전해졌다는 마음이 들어 조금 더 용기 있게 다가갈 수 있겠더군요. 그리고 우리는 꼭 결혼이나 재혼 기념이 아니라 우선은 같이 살아보는 것부터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들어보니 이분도 신혼 때 남편이 사고로 죽어서 혼자 산 세월이 저만큼이나 길더라고요. 이미 서로 혼자가 익숙해진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을 천천히 존중하면서 합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죠. 어쩌면 2번의 실패가 두려웠던 마음이 깔려 있었던지도 모르죠. 이혼 1번이 제게 준 거라고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한 번에 다 가지 않고 또 보고 보면서 시간을 두게 되더라고요. 다행히 뜻이 잘 맞아서 2집을 서로 오가면서 오랜만에 연애하는 기분으로 지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사람 덕에 깨닫게 된 고양이 돌보는 재미에 푹 빠져서 퇴근 후에 같이 산책을 하고 마트를 가서 내일 먹을 재료들도 함께 사고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기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감회가 새로웠죠. 둘이 먹으니까 더 맛있네. 둘이서가 아니라 내가 요리를 잘한 건데? 물론 그것도 있죠. 최고다 오늘. 나도 맛있게 먹어줄 사람이 생기니까 더 신나서 하게 되는 거 있죠? 맨날 여기 그냥 서서 먹었는데. 아이 어떻게 나하고 그것 똑같냐. 솔로들의 현실이네. 이제는 둘이니까 재밌게 살면 되지. 당신이 어떤 상처 있는지 잘 아니까 난 사소한 것도 다 상의하고 그럴게. 속이 깊은 사람이라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안 했는데도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었고 배신감에 치를 떨었는지 알더라고요. 반대로 저도 그 사람을 위해 운전도 조심히 살펴하게 됐죠. 운전을 너무 난폭하게 했던 남편의 기억을 조금이라도 덜어내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같이 돌보던 고양이를 자식으로 키우자고 결정을 했어요. 사실 간단히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일 수 있지만 고양이도 하나의 귀한 생명체니까요. 마지막까지 잘 책임질 수 있는 합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1번 실패했다는 마음 때문에 결정까지 오래 고민했지만 제 곁에 있는 사람을 보니 확신이 들어서 우리 끝까지 책임지자. 당연히 그래야지. 이것도 참 귀한 인연이다. 그지? 나도 사실 처음이야. 이렇게 키워보는 건. 고양이마다 다 성격이 제각각이야. 사람하고 똑같아. 그래도 우리를 유독 잘 따르고 좋아했으니까 크게 뭐 걱정할 일은 없을 거야. 우선 검진부터 한번 받아보고 건강 상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 그럼 우리 이름도 짓자. 새로운 가족 생겼는데 우리가 이름 붙여야지. 얘도 자기가 누군지 알지. 그럼 볼이 어때? 갈색이니까. 길고양이는 수명이 길지 않다는 주변의 우려도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책임감으로 오더라고요. 아프면 아픈 대로 받아들여야겠다 다짐을 했죠. 그리고 동물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선생님이 한참 이 친구를 보더니 맞지? 너 나랑 만난 적 있지? 맞는 것 같은데? 전에 왔었나요? 예전에 한 번 온 적 있는데 아드님이세요? 아들이요? 제가요? 아니, 제 기억엔 지긋한 어른이 데리고 살던 고양이였는데 나이가 꽤 있으셨거든요. 정말 애지중지 키우셨는데 왜 그랬지? 제가 이 친구 본 적 있는데 배에 점 있던 거랑 맞네. 기억해요. 그때도 피부 때문에 왔었는데 그래도 잘 먹고 지낸 것 같네. 많이 좋아졌네. 건강해졌다 너. 저는 길고양이로 알고 있었거든요. 잠시만요. 저희 내원한 내역 한번 찾아볼게요. 주인이 잃어버렸으면 되게 찾고 있겠네요. 동네에서 밥 주고 지낸 지 몇 개월 됐거든요. 선생님이 알고 계시면 연락해서 알려주세요. 내심 우리 가족으로 데려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웠단 이야기를 듣고 나니 불편한 마음이 들어서 하루라도 빠르게 알려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연락이다 전화 목소리를 듣는데 정말 나이가 꽤 많은 할아버지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놀라서 여기로 오시겠다고 하는데 아내도 불러서 이 상황을 해결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병원 사람들하고 모여 할아버지가 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고급차 2대가 서더라고요. 운전기사로 보이는 정장 차림 남자들이 몇 명 내리더니 병원 문을 밀고 회장님 들어오시죠. 아니 얘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누가 데리고 온 건가요? 아, 저희 부부가 동네에서 살피던 고양이인데 주인이 있는 줄은 여기 와서 알게 됐어요. 어쩐지 사람도 잘 다루고 참 착하더니 이유가 다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키울 생각이었는데 여기 병원 와서 알았어요. 내가 잠깐 문 열어둔 사이에 나가서 얘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죄책감이 컸는지 모릅니다. 생명을 버린 것 같고 차라리 내 눈으로 죽는 걸 봤으면 그게 나았을까 싶고 나이 들어 아내 보내고 혼자 되니 적적해서 이 녀석이 곁에서 야옹 소리하면서 소리내주고 옆에 누워서 잠들고 늙은이 곁에서 얼마나 든든하게 지켜주던지. 근데 나하고 있을 땐 아팠어요. 내가 좋은 걸로 먹인다고 해도 계속 나가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마음의 병이었던 것 같네. 좋은 분들 만나 이 녀석도 얼굴이 핀 것 같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고마움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아이, 별 말씀을요. 사실 저희도 받은 게 많습니다. 제가 일이 바쁘다 보니 키울 여력이 안 되는데 욕심에 데리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괜찮으시다면 데려가서 잘 보살펴 주시고 키워주세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사실 저희 둘도 고양이 돌보다가 만나게 돼서 늦은 나이에 재결합하게 됐거든요. 다리 놓아준 고마운 고양이에요. 그거 좋은 일이 있으셨네요. 혹시 제가 두 분께 보답하고 싶은데 부담 갖지 말고 꼭 받아주세요. 아이, 보답이라니. 마음 좋은 분들께 제가 꼭 보답하고 싶어서요. 그래도 제가 죽을 때 이 녀석한테 유산도 좀 주고 가고 싶을 정도로 위로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이제 그걸 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얘 몫이에요. 저한테 돈이 성이고 마음입니다. 그러니 받아주세요. 그래야 저도 마음 편히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정말 그래서 그럽니다. 아니, 안 그러셔도 괜찮아요. 우리 아이 잘 키워달라고 보내는 마음으로 알아주세요. 나머지 일은 우리 비서가 처리해 줄 겁니다. 회장이라고 하는 할아버지는 조용히 비서와 이야기를 나누더니 보리를 쓰다듬고 사라지더라고요. 보리도 주인 기억하는 눈치인지 피하지 않고 반가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우리는 할아버지에게 언제라도 보고 싶으시면 말씀 주세요. 인사를 전하고 더 값진 인연이라 느끼며 보리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집으로 찾아온 비서는 고급 과일부터 고양이 사료, 장난감을 잔뜩 들고 와선 그리고 회장님께서 이것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성이라고 꼭 거절 말라는 말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무슨 일 생기거나 하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회장님께서도 연락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회장님께서 성의 표시라고 우리에게 준 돈은 자그마치 5억이라는 돈이었고 보리를 입양한 값이라고 하기엔 너무 과하게 느껴 저희는 몇 번이고 거절을 했지만 그만큼 그분께는 보리가 중요한 존재고 그만큼 마음 써서 잘 살펴달라는 부탁이라고 하며 끝끝내 돈을 돌려받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우리의 오작교가 된 보리 덕에 저희는 유기묘들을 위한 일에 돈을 기부하고 나머지는 우리 신혼집을 꾸미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초반엔 상상치도 못한 돈이 우리 인생에 들어온 것 같아
어쩌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내 말이 그만큼 우리가 잘 키우자 책임감 느끼고 그래서 우리 둘만 위한 걸로 쓰지 말고 보리 같은 처지에 있는 애들 돕고 그러자. 베풀면서 잘 살면 되지. 그 말에 기운을 내 지금은 전에보다 더 많은 일을 맡아서 주말이면 봉사도 가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덕분에 가족도 만나고 보리가 정말 큰 복을 물어다 준 것 같아 고맙더라고요. 요즘은 제 아내를 보면서 만날 인연은 꼭 만나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저처럼 혼자가 된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이 닿는 분들이 나타나 꼭 좋은 연을 맺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세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늘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